인산 약숙뜸을 뜰 때에는 15초 내지 30초짜리 정도를 최소 3장에서 5장 정도를 떠서 뜸자리를 확실히 잡음과 동시에 약숙 뜸장의 뜨거움을 어느 정도 혈자리가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뜸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 약간 큰 2분 내지 3분짜리를 3장 혹은 5장 정도 떠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크기의 5분이나 7분짜리를 뜨면 된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어서 무리하게 뜸을 뜨지 말고 차츰차츰 뜸장의 크기를 늘려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O형 혈액형의 경우에는 절대로 무리해서 3분에서 5분 이상의 뜸을 떠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인산 약숙뜸을 뜨게 되면 일반인의 경우 보통 하루에 5분 이상 되는 뜸장을 9장에서 15장까지 뜨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20일이나 30일 정도에서 한 계절에 100장 내지 300장 사이에 뜸을 뜨게 된다. 보통 뜸장에 불을 붙일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는 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할 점 하나는 뜸을 뜰 때에는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뜸장의 불길이 영향을 받아 좋지 않음은 물론 사람이 자주 들락거려 바람의 영향과 함께 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념하기 바란다. 그리고 뜸을 며칠 정도 뜨고 나면 뜸자리 주변으로 고름이 서서히 모여들면서 뜸자리 주변이 고름으로 인해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 이때 고름을 그대로 둔 채로 계속 뜸을 뜨면 고름이 끓어서 더욱 뜨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이쑤시개로 살짝 한두 군데 찔러주면 고름이 뜨거운 물 상태로 밖으로 터져 나온다. 고름이 잘 나오지 않으면 가재나 티슈로 조금만 눌러주어도 고름이 빠져나오게 된다. 또 고름 중에는 맑은 고름이 아니고 피고름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것은 몸에는 전혀 무익한 피고름이므로 그 색깔이 검붉거나 새빨갛거나에 상관없이 빼주어야 한다. 매일 뜸을 뜨고 난 후에는 그 자리로 바람이나 다른 기운이 통하지 못하도록 가재 손수건을 접거나 티슈를 접은 다음 위생 반창고로 고정을 시켜주어서 뜸자리에 붙은 딱지가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고약은 뜸을 완전히 마무리한 후 붙여서 고름을 뽑아내야 한다. 인산연구법의 백미는 역시 단전혈을 뜸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무화경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무화경이라 함은 약숙뜸을 뜨게 되면 그 화기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과 강한 자극으로 인해 일체의 번뇌 망상과 잡념을 여의고 아주 맑고 순수한 정신 집중 상태에 몰입하게 되면서 동시에 아랫배 부위에 시원하고 짜릿하면서 아주 느낌이 좋은 훈훈하고 미묘한 감촉이 전신으로 번져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구름 위에 둥둥 뜬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짜릿하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지 아무 느낌이 없으면서도 뜨거움만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무화경은 보통 사람들이 자주 만나기 힘든 경우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뜸을 뜨다가 만약 전혀 뜨겁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에는 바로 무화경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화경이 찾아오면 절대로 잠들지 말고 계속해서 뜸을 시행해 주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므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무화경이란 것이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길어야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황홀했던 무화경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대개는 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무화경이 지난 뒤에 다시 뜸장을 얹게 되면 이때까지의 뜨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서 더 뜸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므로 즉시 뜸을 중단하고 고약을 붙여야 한다.
뜨고자 하는 만큼의 인산 약숙뜸을 다 떴거나 무화경에서 또다시 뜨거움이 몰아쳐서 그만 뜸을 마치고자 할 때에는 준비해두었던 고약을 그 자리에 붙여줘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고름을 뽑아내야 한다. 우선 시중의 약국이나 개인이 만들어 놓은 수제 고약을 구하여 함께 들어있는 작고 노란 밝은 고는 빼내버리고 반드시 고약만을 사용해야 한다. 먼저 고약만을 손으로 돌려가면서 뜸자리보다 직경이 1 내지 2cm 정도 더 크게 편 후 뜸자리 위에 붙인다. 고약을 붙이는 기간은 고름이 다 빠지고 뜸자리가 완전히 다 아문 뒤 새살이 송글송글 들면서 서서히 뜸자리에 새살이 다 찰 때까지 갈라붙여야 한다. 그러면 그 독성 때문에 참기 힘들 만큼 가려울 뿐 아니라 그 독성 뭉치들이 단단해져 버리면 다음에 뜸을 뜰 때 엄청나게 고생하게 된다. 따라서 인산 약숙뜸 요법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차라리 뜸을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여기에 적힌 금기사항은 인산 약숙뜸 요법을 처음 시작하기 최소 3일 전부터 시작해서 고름이 다 빠지고 새살이 완전히 다 차서 고약을 그만 붙일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화독을 예방할 수 있고 인산 약숙뜸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가 있다. 모든 금기사항을 헤아리면 첫째, 부부관계와 술인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된다. 둘째는 생오이인데 오이는 화독과 화상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므로 약숙뜸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셋째, 생선회다. 생선 종류는 반드시 굽거나 찜을 하거나 해서 먹고 넷째, 국수, 라면, 빵 등의 밀가루 음식은 물론 과자도 안 된다. 다섯째는 생굴과 닭고기, 상한 음식, 돼지고기, 오리고기, 개고기 등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생강차, 마른 명태와 북어국 등 해독력이 우수한 약 종류를 먹으면 그 해독력으로 인해 기껏 고생하면서 뜸을 떠서 뜸자리 주변으로 모아놓은 독성균들을 해독시켜버리므로 몸 밖으로 고약에 빨려 나오기 전에 몸 안에서 흩어져 버려 효과가 감퇴되고 만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어겼거나 아니면 알고서도 어쩔 수 없어서 이 금기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현재 인산 약숙뜸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인산 약숙뜸 요법을 중단하고 바로 고약을 붙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금기사항을 위반하고서도 계속 인산 약숙뜸을 뜨면 화독을 입게 되는데 화독은 뜸을 뜨다가 얻을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화독이 온 것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심장이 갑갑하면서 숨쉬기가 부담스러우면 일단 화독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원래 인산 약숙뜸 요법을 시행하게 되면 뜨는 당시와 뜨고 난 후에 2 내지 3시간 정도까지는 뜸자리 부위가 뜨겁고 아리지만 그 다음 날은 이상하리만치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만약에 그 다음 날 낮인데도 뜸자리 주위가 계속 아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면 역시 화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단전 혀를 뜨다가 화독이 든 경우에는 바로 족삼리혀를 떠주면 된다. 그러면 심장으로 치밀리던 화기가 아래쪽의 화기에 반응하기 위해 자연히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 외에 혈자리에서 화독이 올랐을 경우나 족삼리혈에 뜸을 떴는데도 화독의 기운이 잡히지 않고 계속 화독을 느낄 때에는 생강에 감초와 대추를 같은 비율로 넣고 차를 진하게 끓여 마시면 된다. 상태가 더 심한 경우는 생강, 감초, 대추에
석고 한 양을 함께 넣고 달여서 수시로 마신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석고 한 양, 향유, 백편두, 황련, 곽향, 소엽 각 4g, 후박, 백출, 진피, 반하, 백지, 신곡, 매가 각 2g을 처방대로 3첩을 지어 하루에 한 첩씩 매일 아침 식전에 복용하면 된다. 특히 O형은 화독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산 약숙뜸을 뜰 때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영양분 섭취를 충분히 하여 중도의 뜸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참고로 인산 약숙뜸 요법을 시행하는 도중 쑥불의 고통을 이기려 하거나 그 뜨거움을 참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거나 몸을 비틀어서 참으려 하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뜸을 뜰 때에는 뜸의 기운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몸을 이완하면 뜸의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